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믿음사 패밀리데이 언박싱 영상입니다. 재작년에 거의 폭주를 해가지고 바닥에 철푸덕하고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이번엔 나름 교양있게 의자에 앉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왜냐? 하루 몰아서 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바로 한 권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신부 2권입니다. 1권은 이미 사서 2권도 구매했고요. 산지 좀 됐지만 아직 2권 첫 장도 안 펼쳐본 게 함정이긴 합니다. 대신 얘부터 먼저 첫 장을 한번 펼쳐보자면, 로즈는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담배를 피우고 지난주에 책장 서랍에 넣어두고 깜빡하는 바람에 퀴퀴해진 치즈 막대 과자를 먹으며 기다린다. 담배 피우고 먹고 기다리기. 그녀의 인생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뭘 기다리는 걸까? 다음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유명한 임례 캐리테스의 운명 4부작 중 세 번째 이야기로 처음 운명이랑 이제 두 번째 자절을 읽고 이 책은 무조건 읽는다 하고 장바구니에 넣고 읽고 있었는데 이참에 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가님은 쉽지 않아요. 가독성이 많이 별로였지만 임팩트 그 마지막 한 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이 또 힘든 길 올라가 봐야죠. 근데 이번엔 좀 얇기도 하고 약간 이 제목이 길어서 약간 호기심이 동한다고 해야 하나? 역시 앞장을 읽어보자면, 아니요, 나는 그 즉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본능적으로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본능에 반하여 작동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반본능이 우리의 본능을 대신하고 더욱의 본능인 것처럼 작동하는 것이 이처럼 아주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쉽지 않아서 그런가 기빨리네요. 다음은 에커만의 개태와의 대화 1권 2권입니다. 왜 얘는 컬러고 얘는 왜 흑백이지? 어쨌든 정말 예전부터 읽어보고 싶은 책이었거든요. 저는 파우스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책은 작가인 에커만이 괴테를 만나서 그의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기록한 약간 뭐라고 해야지? 거의 인터뷰집 같은 건데,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믿음사 세문집 300권 출간 때 유명한 분들의 세문집 추천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한 11년 전 영상인데 저희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그걸 다 봤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 책이 숨은 보석 같은 책이라고 해서 그 황제의 회색록이랑 고민 좀 하다가 먼저 요 개태와의 대화를 사게 되었습니다. 요 살구빛 표지는 또 제가 안 갖고 있었는데 되게 이쁘네요. 역시 앞에를 읽어보자면, 머릿말 앞장 마지막 부분이 흔히들 말한다. 책에는 각자의 운명이 있다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좋네요. 다음은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입니다. 이 책은 그 앞서 이야기한 300권 출간 기념 인터뷰 때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님인 번영규 감독님이 추천한 책이라고 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참에 구매한 거고, 이 책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 책이라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이 책도 약간 개태와의 대화처럼 소설이라기보단 거의 기록물에 가까운 성향인 것 같은데, 앞에 읽어보자면, 잠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읽어보자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엔 대꾸하지 마라. 너도 같은 사람이 되리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엔 같은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채 못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쿠타가와의 단편집인 라쇼몬을 구매했는데, 저는 이 책 뒤에 단편들이 그 간략한 설명들 보고 장바구니에 넣어놨었거든요. 약간 기담집 스타일 좋아하는데 설명들이 흥미롭고 다들 막 여기저기에서 추천도 많이들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작가분이 유명하면 이름에 딴 문학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또 읽어줘야죠. 역시 앞장을 읽어보자면, 코라는 단편인데, 젠치 스님의 코라고 하며 이케노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길이는 한 대여섯이 되는데 윗 입술 바로 위에서 턱 밑까지 늘어져 있었다. 모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굵었다. 말하자면 가늘고 긴 순대 비슷한 물건이 턱하니 얼굴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이다. 대충 읽었는데도 재밌네요. 남자는 코가 생명인데 과연 극락정토를 갈망해야 할 승려가 고작 코를 신경 쓴다는 걸 남한테 들키기 쪽팔린 상황인데 부처님이 너무 큰 시련을 주셨네요. 벌써 마지막 책입니다. 바로 드니 디드러의 운명론자 자크와 그의 주인. 쿤테라가 18세기 가장 위대한 소설로 뽑은 책인데요. 내용은 자크랑 그의 주인의 여행기인데, 주인이 심심해서 막 자크에게 이야기 좀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자크는 자신의 러브스토리를 펼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랑 모험으로 자꾸 이야기가 끊긴다는데, 아니 어떤 신기야, 어떤 일이길래 남의 연애사 이야기를 끊지? 네, 도파민 알아야겠어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도 운명론자 자크랑 그의 주인이잖아요. 운명무쇠라는 건가? 뭔가 궁금해지는 제목. 요 앞 설명이 너무 절 이끌었어요. 이 또한 운명인 거죠. 어쨌든 앞장을 읽어보자면 그들은 어떻게 만났는가? 모든 사람들처럼 어쩌다 우연히. 그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 그들은 어디서 오고 있었는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곳을 안단 말인가?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가?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크는 그 전주인 대위가 여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고 나쁜 일은 저기 높은 곳에 씌어져 있다 라고 말했다고 했다. 여기까지가 이번 패밀리 데이 때 산 세문집이었고요. 선택 도서는 요겁니다. 달빛 아래 밤을 깎는다. 마스오 바쇼라는 일본 작가의 하이쿠라고 시집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제목 보고 골랐습니다. 이 깎는다? 라는 표현이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로 산 믿음사 패밀리데이 책 하울이었고요. 저는 2차에서는 딱 한 권만 샀는데 그게 정가가 11만 원짜리예요. 아마 세트를 제외한 단권 중에서 가장 비싼 책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원래는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이제 싹 보다가 어느 순간 사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사나 싶은 마음. 그래가지고 책이 오면 그 한 권을 소개하는 영상 처음으로 좀 극진한 책 하울 영상이 나오겠다 싶기도 해요. 암튼 이렇게 산 책들을 소개해봤는데 여러분은 뭐 샀는지 재미난 거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 뺑!